인천시와 중앙정부가 취약계층을 위한 마스크 보급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책정됐지만 물량 확보가 어려워 군구에서 사업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영흥 석탄 화력발전소를 계획대로 가동하면 최대 3,816명이 조기 사망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30년 이전에 발전소를 폐쇄하라는 주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티브로드는 4.15 총선에 출마하는 예비후보를 차례로 만나봅니다. 첫 순서로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구 갑 예비후보를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9일 수요일 인천투데이 오늘 첫 소식입니다. 영흥 화력발전소 주변에 심은 배추가 석탄재로 뒤덮여 못쓰게 된 배추 사건 기억하시나요? 건강을 걱정하는 주민들은 배추 장례식까지 치르면서 대책 마련을 주문했었습니다. 실제로 석탄 화력발전소를 계획대로 가동하면 수천 명이 조기에 숨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먼저 조사 결과를 이형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흥도가 석탄재로 인한 배추 사건에 휩싸인 건 2017년 12월입니다. 배춧잎을 떼어내자 사이사이마다 시커먼 가루가 끼어 있습니다. 화력발전소 주변에 심은 배추는 이 지경으로 변했고 결국 모두 갈아엎어야 했습니다. 봄이 오게 되면 석탄재 또는 그 회처리장에서 먼지가 비산이 돼가지고 문을 열어놓으면 도저히 방에 양발을 신고 까맣게 양발이 변해버려요. 창틀에 까맣게 석탄가루가 쌓입니다. 주민들은 화력발전소 피해 대책을 촉구하며 배추 장례식까지 치른 상황. 실제로 석탄화력이 주민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석탄 발전소로 인한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이산화 질소의 경우 세제곱미터당 최대 306 마이크로그램, 이산화황은 582 마이크로그램까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내 석탄화력을 계획대로 가동하면 최대 24,700여 명이 조기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 결과 국내 석탄화력 발전소가 예상 폐쇄 시기인 설계 수명 30년이 되는 시점까지 가동한다면 2020년부터 무려 15,233명의 조기 사망자가 나올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발전소가 모두 가동되는 시점에 연간 995명이 조기 사망하는 수치입니다. 영흥화력을 조기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6개의 발전소를 계속 가동하면 3,800여 명이 조기에 숨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만약 2030년에 폐쇄하면 1,600명 정도 줄어 사망률을 약 41.8% 낮출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부와 인천시, 경기도 당국에게 간곡히 촉구합니다. 영흥도 석탄화력 발전소를 2030년 이전까지 전면 폐쇄하라. 이 길만이 시민을 살리고 시민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일이다.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기는 국내 발전량의 약 7% 수준입니다. 이는 인천에서 약 40%를 소비하고 나머지는 서울과 경기에 공급합니다. 한편 인천시는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며 주민이 요구하는 석탄화력 폐쇄 요구를 파악해 향후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 영흥 화력발전소가 설계 수명인 30년을 가동할 경우 약 3,800명이 조기 사망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 조금 전에 보셨는데요. 정작 이 피해 규모는 인천 시민보다 경기도민의 피해가 더 클 것이란 지적입니다. 이어서 심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시 용진군 영흥면에 위치한 영흥 화력발전소. 이 화력발전소의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인해 경기도민들이 조기 사망하거나 우울증 등 생명과 건강을 위협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사단법인 기후솔루션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영흥 화력발전소의 설계 수명인 30년을 가동할 경우 최대 3,816명이 조기 사망하고 1,715명에게서 우울증을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기오염 물질 농도 결과를 적용해서 건강 영향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대기오염이 없었을 경우에 배경 발병률 대비 대기오염이 증가한 상황에서의 발병률에 인구 데이터를 산입해 건강 피해를 추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해 규모를 연간 평균으로 나눌 경우 발전소가 소지한 인천 지역에서 연간
56명이 조기 사망하고 456명의 우울증 환자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들 단체는 특히 경기도는 석탄발전소 소재 지역이 아님에도 주변 석탄발전소의 대기 오염으로 연간 209명이 조기 사망하고 2,342명이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도내 연간 조기 사망자 수를 지역별로 보면 화성시가 3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용인시가 27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안양시에서 20명, 수원시 17명, 의왕시 10명 등 도내 모든 지역에서 피해가 이어질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연간 우울증 피해도 화성시에서 284명, 용인시 213명, 안양시 160명, 수원시 136명, 평택시 111명, 의왕시 71명이나 될 것으로 이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이는 경기도와 인천시의 높은 인구 밀도 때문이기도 하지만 영흥화력, 당진화력, 태안화력발전소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물질이 확산에 따른 영향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날 안산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연 안산과 인천 지역 환경단체들은 2030년 이전에 영흥화력발전소를 전면 폐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중국 또한 최근 계획 중이거나 이미 공사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103기의 건설 사업을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석탄화력발전소를 계속 운영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를 역행하는 것입니다. TV로드 뉴스 심재호입니다. 이제 4.15 총선이 6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각 선거구마다 예비 후보들은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TV로드는 오늘부터 예비 후보들을 차례로 소개합니다. 그 첫 순서로 인천에서도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구 갑 예비 후보들을 이정윤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웅 서구갑 지역위원장은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치고 선거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김 후보는 17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제13대 인천시 정무부시장, 제30대 국회 사무총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국회와 정당, 지방정부에서 다양한 국정 경험을 토대로 일 잘하는 힘있는 여당 후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구가 그동안 12년 동안 정체돼 왔습니다. 인천의 현안 문제에 70%가 몰려있는 우리 서구인데 12년 동안에 제대로 진행된 게 없습니다. 이제는 정말 사람도 바꾸고 서구의 현안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4.15 총선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선 이학재 국회의원이 4선에 도전합니다. 이 후보는 제3대와 4대 서구청장을 지냈고 18대부터 20대까지 내리 3차례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산재에 있는 지역 현안을 잘 해결하기 위해선 뚝심과 경험 있는 4선 의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만약 더불어민주당 김교웅 후보와 경쟁 구도가 이뤄질 경우 4번째 맞대결이 성사됩니다. 우리 지역의 여러 가지 사업들, 특히나 고속도로 일반도로와도 내년도에 준공하게 돼 있고 시청 제2청사도 내년도에 준공하게 돼 있었는데 이 둘 다 첫 답조차 안 뜨고 있습니다. 이 전임자들이 했던 건 무조건 안 하려고 하는 인천시정이 똑바로 서기 위해서라도 저희가 반드시 나가서 이겨야 된다 하는 그런 각오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선 강범석 전 서구청장도 출사표를 던지고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강 후보는 지난 2013년 국무총리 비서실 조정관을 지냈고 2014년 서구청장에 당선됐습니다. 정무 감각과 행정력을 강점으로 꼽으며 유능한 정치, 신뢰의 정치를 펼쳐 보수 정치를 되찾고 지역 현안도 해결하겠다는 포부입니다. 문제는 우리 서구에는 스마트폰이 발명되기 10년 전부터 정치하시던 분들이 아직까지 정치하고 있어요. 그 같은 사람들이 이런 급격한 변화를 감당하고 선도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정말 변화는 새로운 사람이 이끌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새로운 변화의 플랫폼이 되고 싶고요. 또 다른 변화를 이끌어내는 징검다리가 되고 싶습니다.
정의당에선 김중삼 서구지역위원회 공동위원장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김 후보는 심상정 대선 후보 서구 선대본부장, 인천시 하천 살리기 추진단, 공촌천 네트워크 상임 대표 등을 지냈습니다. 무엇보다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다며 특권 정치를 교체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말씀하셨던 판가리론과 비슷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특히 서구는 아주 오랫동안 두 당의 후보가 특정한 후보 두 사람이 계속해서 경쟁하는, 그래서 서구 주민들은 둘 중에 한 명만 뽑게 돼 있어요. 그동안 그런 선거만 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새로운 진보 정당도 포함한, 그래서 주민들의 선택의 폭을 좀 더 넓게 하는. 국가혁명 배당금당에선 6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인천시당 홍보 부위원장인 박서윤, 서구갑 당협위원장인 공미진, 서구갑 당협 부위원장인 최진휘와 박시윤 후보가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또 조향남, 서구갑 당협 성남 1동위원장인 이노공 후보가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무소속 후보로는 김용섭 전 북한인권정보센터 모금기획팀장이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현재까지 등록된 서구갑 예비후보는 모두 12명. 인천에서도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지역으로 벌써부터 선거 열기가 뜨겁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정윤입니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와 티브로드 인천방송은 어제 4.15 총선의 정책선거 실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는 정책선거 실현을 위한 유권자 참여 프로그램 협력과 방송 제작 활동 지원, 정책선거 활성화 추진을 위한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양 기관은 유권자 100인 릴레이 캠페인과 시민 대토론회를 협력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인천시 선관위는 이번 협약을 통해 유권자의 생생한 목소리와 아이디어가 정당과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에 반영돼 유권자와 후보자의 정책 소통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가 중앙정부와 취약계층을 위한 마스크 보급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책정됐지만 물량 확보가 어려워 군구에서 사업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들은 빨라야 다음 달에야 마스크를 받을 전망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천시가 보건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취약계층 보건용 마스크 보급 사업. 올해는 지난해보다 예산이 배로 늘어난 51억여 원을 투입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15만 7천여 명에게 1인당 식약처 인증 보건용 마스크 40매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관련 예산이 군구로 내려왔지만 아직까지 집행된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긴급하게 수의 계약도 추진해보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물량 확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먼저 배부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만 먼저 수의 계약으로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4월 말에 오는 대로. 워낙에 지금 수요도 많고 단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여가지고 지금 3월 말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가격도 크게 올라 현재 책정된 마스크 한 매당 800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40매 지원도 여의치 않습니다. 지난해 보급하고 남은 군구별 마스크 재고량을 전수조사한 결과 계양 3만 7천 매, 부평 2만 8,720매, 강화 1만 7천, 중구 6천, 연수 4,200여 매로 동구, 남동구, 미추홀구, 서구, 옹진군 5개 지자체는 재고가 없습니다. 재고가 없는 지자체에선 2달 넘게 마스크 지원이 끊겼지만 껑충 오른 비용이 부담돼 따로 사기도 어렵다고 대상 주민들은 하소연합니다. 또 사기도 많이 부담이 되시죠? 2,000원, 3,000원이라는 것 같아요. 한 번 쓰고 버리는 거. 좀 사기는 부담이 되시죠? 그러면 심한데 왜 구청에서 한지라 몰라. 마스크 보급은 빨라야 다음 달 중순이 돼야 가능하고 보급 매수도 가격 인상으로 당초 40매의 절반 정도만 가능할 전망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배상민입니다. 인천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구내식당 휴무일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내식당은 매달 마지막 주 금요일에 휴무였지만 4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주 1회 쉽니다.
휴무일 확대는 오는 21일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인천시는 공직자가 지역상권 살리기에 동참하자는 취지에서 자발적으로 이뤄지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 밤새 우리 지역 사건 사고 구조 활동 소식입니다. 인천 소방본부 이경철 조정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경철 조정관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 소방본부 이경철 조정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난 밤사이 어떤 사고들 있었나요? 네, 먼저 화재 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오전 7시 18분경 미추홀구 용현동에 있는 한 모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모텔 4층 현관에서 담배꽁초로 인해 최초 불이 시작되었으며 건물 일부와 집기류 등이 불에 타면서 24만 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7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또한 오후 6시 35분경에는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화장실 안에 설치해 놓은 세탁기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이 시작되었으며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주택 내부와 세탁기 등이 불에 타면서 69만 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8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또한 오늘 새벽 5시 3분경에는 연수구 송도동에 있는 38층짜리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은 주차장 안에 쌓아놓은 적치물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배관 및 폐자재 등이 불에 타면서 120만 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21분 만에 진화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소식입니다. 어제 오전 9시 49분경 서구 신곡동에 있는 태평주유소 앞 도로상에서 승용차와 승합차가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주유소에서 세차를 하고 나오던 승용차가 정차되어 있던 승합차를 추돌한 사고인데요. 운전자와 동승자가 목과 허리를 다쳐 출동한 서부소방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또한 오후 5시 18분경에는 강화군 선원면에 있는 수질환경사업소 앞 도로상에서 승용차와 SUV 차량이 정면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3명의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는 운전석에 끼어 빠져나오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출동한 강화소방서 119 구조대가 유압장비를 이용하여 안전하게 구조 후 병원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최근 들어 기온이 떨어지면서 차량 화재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도 최근 5년 동안 956건의 차량 화재가 발생하여 4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으며 47억 원에 달하는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겨울철에는 다른 계절보다 엔진 과열과 과부하 등으로 인한 차량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기온차가 크게 나면 차량 안에 있는 배선이 얼었다 녹으면서 피복이 벗겨지기 쉬워 전선의 합선이 자주 일어납니다. 차량 화재를 막으려면 부동액이 충분한지 엔진룸 안에 먼지나 기름때는 없는지 전선 피복은 벗겨지지 않았는지 충분한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인천소방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인천시는 수소연료 전지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시는 보조금 지원 대수를 지난해 214대에서 올해 532대로 약 2.5배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구매 보조금은 대당 3,250만 원입니다. 수소연료 전지차를 사면 개별 소비세를 최대 400만 원까지 감면받고 공영 주차장 주차료와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받습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자는 차량 출고 등록 순으로 결정됩니다. 저희 팁으로드는 항상 지역 주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